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올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박 팀장이 오늘 리뷰할 차량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기본 가격 4,899만원, 그리고 거기에 10만원의 이제 화이트 펄 옵션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다른 옵션 228만원 들어가면서 최종 출고 가격은 5,137만원에 출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지금 플래티넘이랑 스마트 센스 2 옵션 들어가면서 정말 실속 있는 옵션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플래티넘 옵션은 이제 19인치 휠을 비롯해서 실내에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대 스마트 센스 2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행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옵션이 129만원,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가 99만원의 옵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 전면 디자인을 보자면 정말 약간 우주에서 온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본닛의 캐릭터 라인이 되게 밋밋하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넓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차량의 전폭 사이즈보다도 차가 훨씬 커 보이는 디자인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닛 디자인 처음 봤을 때 너무 좀 밋밋하게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본닛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는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블랙 컬러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 차량이 상당히 상반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랜저지만 컬러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느낌의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일단 그랜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그릴이라고 할 수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릴이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하단 범퍼까지 굉장히 넓게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라이트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에는 이렇게 길게 라이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수납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 때문에 차량의 전폭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이 현대 로고가 생각보다 큽니다. 현대 로고가 거의 손바닥만한 현대 로고가 들어가고요. 굉장히 로고 사이즈가 넉넉하게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이제 플래티넘 옵션 적용이 되면서 19인치 휠 옵션이 들어간 자동차입니다. 19인치 휠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29만원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휠 디자인은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그랜저라는 자동차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타는 세단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타는 세단의 이미지인 만큼 이런 외관 디자인적으로 추가해주는 휠 옵션이나 이런 건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가까이서 보니까 서라운드 옵션도 들어가 있나 봐요.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아래로도 크고 조금 각진 형태로 들어가는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단에서 요즘에는 둥글둥글한 라인, 그리고 세련된 라인을 많이 쓰는 오히려 좀 고전적인 라인으로 C필러 부분을 완성시켜 준 것 같고요.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시 도어 핸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도어죠.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비롯해서 이중 접합 유리는 그랜저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올려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중후한 매력은 떨어지는 게 이 프레임리스 도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실내 보시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럭셔리한 세단의 실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컬러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시트 옵션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서 밋밋한 디자인의 시트가 채택되어 있고요. 핸들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약간 랜드로버가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리뉴얼돼서 나오면서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동일하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의 실내 그 디자인 요소의 그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페달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 제외하고도 차량가가 4천만원 후반대, 그리고 옵션을 포함하면은 5천만원 초반대의 세단인 걸 고려하면 사실 플라스틱 페달의 구성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리 국산차 값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5,137만원의 국산차 값은 아직은 그래도 좀 다소 고가의 세단이라고 느껴지는 자동차인데, 저런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실내에는 이렇게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이랑 가운데 디스플레이랑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하단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햅틱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티넘 옵션 들어가면서
요 두 개 분할된 형태의 모니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분할된 모니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계기판,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랑 시트 옵션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플래티넘 옵션 넣어야지 이렇게 풀 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 모니터에는 이제 햅틱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풍 시트라던가 열선 시트 전부 이 화면에서 조절을 할 수 있고, 눌렀을 때 조금 꾹꾹 손에 진동이 오는 그런 햅틱 반응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은 비교적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 상하 좌우로 모두 바람을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심플한 구성, 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쓰임을 갖고 있는 그런 에어컨 송풍구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버튼, 그리고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몇 개 수납이 되어 있고, 볼륨 같은 걸 조작할 수 있는 그 다이얼 형식의 버튼도 같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보니까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이렇게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기능이 채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양쪽으로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미디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약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누르는 형태의 버튼, 터치 방식이 지원되는 그런 버튼은 아니라서 운전할 때 조작하기에도 조금 편리하고 덜 위험할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앞쪽으로는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뭔가 디자인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고, 솔직히 그랜저라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차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너무 휑하거나 좀 비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로 좀 꽉꽉 채워 놓으니까 차가 너무 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트에 앉아보니까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시트 양쪽에 폭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의 도어입니다. 두 개의 메모리 시트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는 그랜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버튼들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버튼들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만, 이 스티커를 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뒤쪽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사이즈가 있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사실 2열 레그룸이랑 그 다음에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심지어 지금 2열 시트를 등받이 각도를 굉장히 뒤로 젖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확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열의 시트 편의성만큼은 솔직히 이 가격 대비 그랜저를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저는 국내에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열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후면에서 보면 이렇게 긴 형태로 디자인된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도에서 운전하면서 더 많이 보는 것이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면보다는 후면이 제 눈에 조금 더 익는 디자인이라고 느껴지고요.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랜저 보니까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뭐 하단의 범퍼라던가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한 라인으로 채택되어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오픈해보면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있는 만큼 트렁크도 되게 넓은 사이즈로 제공이 되는데, 솔직히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트렁크 좌우 사이즈가 넓어서 골프백 2개 정도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솔직히 소량의 재고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림, 어떤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구하고자 하는 차량들 구해드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뭐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던가 혜택도 굉장히 짱짱한 편입니다. 사실 아무리 K8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좀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중후한 세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K8보다는 그랜저 구매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고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도 구매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5천만 원 이상의 가격대라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게 나와서 다소 판매가 좀 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 그래도 그랜저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만족도를 굉장히 나타내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랜저를 구입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일반 가솔린이라고 하더라도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박 팀장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빠른 출고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